미래는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딘가에 이미 와 있다고 하죠. 그게 뭉쳐져 있지 않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미래학자나 미래 그 트렌드 세터들은 바로 현재 와 있는 미래 씨앗들을 보는 눈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래 트렌드가 될 만한 것들을 분간하는 방법과 2021년 트렌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것일까요? 네, 아마 트렌드의 개념을 알아야 할 듯 하네요. 트렌드 개념상 답은 1번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네, 말춤은 당시 지구를 덮을 만한 인기가 있었지만 그 인기는 오래됐나요? 네, 1년도 되지 않아 사그라들었죠. 그렇지만 나머지 세 가지는 아직도 우리 주변에 계속 진화해 가고 있다는 것. 네, 트렌드는 최소한 5년 이상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현상을 말합니다. 1년 이내 사라지는 반짝 유행은 패드라고 하죠. 언젠가 큰 인기를 끌었던 하얀 국물 라면 기억하시나요? 예, 당시 이 기업은 이 라면 인기가 꽤 오래갈 트렌드라고 보고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공장 증설까지 했는데 6개월 지나고 나니까 별로라는 얘기였죠. 네, 우리말에 유행에 해당되는 이 패션도 사실은 일시적이라는 점에서 패드와 유사하지만 나중에 주기적으로 그래도 반복돼서 나타나는 복고의 형태로 다시 출현한다는 점에서 패드와는 좀 구분이 되는군요.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할 때 트렌드 여부에 부합되는지 잘 판단하지 않으면 회사 재정 상황에 큰 후폭풍을 미치기도 할 정도입니다. 트렌드의 개념을 세분화하면 여러 종류의 트렌드들이 있죠. 이때 구분하는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축이란 얘기죠. 지속 시간과 특정 시점에서의 그 현상을 수용하는 층의 어떤 범위, 넓이 말이죠. 보통 어느 시점에서부터 우리 주위에 새롭게 나타나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트렌드 시드라고 합니다. 트렌드가 될 만한 씨앗이라는 얘기인데 이 중에 1년 이내 사라지는 새로운 현상이라면 패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물론 당시에는 굉장히 주목받을 정도의 수용 범위가 넓긴 하지만 말이죠. 말춤처럼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이 지속되면서 여러 수용층의 범위를 넓혀 나갈 때 일련의 현상의 공통적인 키워드를 표현해서 우리는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합니다. 최소한 5년에서 10년까지 인기를 끄는 거죠. 10년 이상 지속되는 트렌드, 어떤 트렌드라고 하죠? 네, 메가 트렌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가 트렌드는 특히 수용층이 범위도 크게 증폭되는 세로축의 높이도 높잖아요. 이런 조건이 갖춰질 때 메가 트렌드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메가급이란 얘기겠죠. 만약 30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다면 문화라고 합니다. 컬처 말이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세수하는 그런 관습으로 자리 잡은 문화, 일종의 트렌드 종류이네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위에 새롭게 나타난 현상, 그런 현상들이 시간 순서대로 지금 7개의 점으로 나타나 있죠. 예. 이런 것을 트렌드 시드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특정 현상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하나의 공통적인 하늘색으로 지금 표시된 이런 곡선상에 놓여져 있죠. 그런 이런 현상, 여러 현상들의 공통적인 기저에 흐르는 키워드가 이제 출현되는데 이를 보통 트렌드라고 합니다. 즉 트렌드 시드들의 공통 분모로서 여기선 하늘색으로 표시된 곡선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곡선이 바로 트렌드다 이거죠. 1년 이상 10년까지 지속되면 무슨 트렌드라고 그랬죠? 마이크로 트렌드. 네, 그 이상 지속되면 메가 트렌드라는 거죠. 그럼 이 사례에서 7가지 트렌드 시드들을 묶을 수 있는 공통 어떤 선, 키워드 트렌드는 뭐라고 할까요?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공통적인 어떤 공통 분모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요새 시간과 돈에서 자유로운 분들이 많지 않아서 멀리 여행은 못 가지만 이 도심권 내 그냥 생활 공간 내에서라도 자연을 체험하고픈 이런 분들, 특히 코로나 이후에 많으실 텐데요. 이처럼 실제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끼고자 하는 트렌드는 다양한 분야에서 아직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어느 순간부터 주위의 새로운 현상을 우리가 목격할 때 사업하는 분들은 저거 사업 아이템으로 한번 나도 해볼까? 라는 생각들을 하시죠. 이럴 때 판단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 즉 사람들의 불편이나 욕망이라는 그 모양과 정도를 헤아려 보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그 분야에서
수용하는 분위기인지 파악하거나 예측하는 겁니다. 사업은 너무 일찍 들어갈 필요 없는 거죠.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남들 분위기 봐가면서 남들보다 약간 반박자 정도 앞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앞으로 지속될 것인지를 판단해 보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통찰력에 달려있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이미 나와 있는 메가 트렌드들의 자료와 비교해서 그 연관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러한 메가 트렌드 자료들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까요? 네. 우선 예전에 어느 때인가 아침 출근길에 직장인들이 어느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가방을 등에 메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꽤 오래전 얘기죠. 어떤 사람은 판단했죠. 왜 손에 들고 다니지 않고 등에 가방을 메고 다닐까? 가만히 봤더니 그 욕망 속에, 그 불편 속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죠. 스마트폰이 보편적으로 확산되면서 당시에 손에 들려있던 가방이 불편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바로 등에 지는 가방, 뭐라고 하죠? 백팩 사업을 트렌드라고 보고 사업에 착수했겠죠.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말이죠. 국내 트렌드 전문가 서울대 김난도 교수는 2018년에 지난 10년간 이어져 온 메가 트렌드를 발표했는데요. 아마 메가 트렌드니까 2018년 이후로도 쭉 지속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또 다른 메가 트렌드 몇 장을 더 보고 넘어갈까요? 나중에 참조하시라고 제가 여기다가 좀 굵은 글씨로 쳤는데요. 인구구조 변화도 있고 융합기술의 발달도 있네요. 네, 경제 변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런 10년 이상 가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대부분이 이어져 오는 메가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007년 연말부터 매년 그 다음 해 형성될 트렌드를 10개 키워드로 제시해 온 서울대 트렌드 전문가 김난도 교수의 2021년도 10대 트렌드를 알아볼까 합니다. 보신 바와 같이 매년 동물로 형성된 키워드가 나와 있는데 눈치채셨나요? 네, 항상 그 해의 띠를 말하고 있는 거죠. 띠를 갖고 10개의 조합으로 키워드를 만들어 놓는 거죠. 트렌드는 처음 형성되어서 최소한 몇 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고 했죠? 예, 마이크로 트렌드, 특히 적어도 5년 이상은 10년까지는 지속되는 트렌드라고 했죠. 이분이 그간 언급해온 바로 그 해 시작되었다고 본다면 최소한 5년 이상은 지속되어야 하겠죠. 만약 2008년 트렌드가 지금도 우리 주위에 보이고 있다면 이것은 메가 트렌드라고 봐야 되겠네요. 2015년 이후의 트렌드가 지금 지속되는지는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말이죠. 2021년은 소띠해라서 키워드는 카우보이 영웅이네요. 아마 날뛰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야생의 소를 능숙하게 길들이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담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자, 2021년 키워드 10가지를 차례대로 한 가지씩 펼쳐볼까 합니다. 네, 바이러스가 바꾸어 놓을 경제를 의미하는데 회복의 정도에 따라서 업종 유형을 몇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V자형은 대면성이 높고 대체성이 낮아서 초기에는 강한 경제적 타격을 입지만 대체 수단이 별로 없어서 코로나 개선과 함께 금방 회복 가능한 업종의 유형이라고 합니다. U자형 유형은 대면성과 대체성이 높아서 가장 타격이 큰 업종 유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해당 소비가 긴급하지 않거나 바이러스의 상처가 오래 남을 경우에는 코로나가 개선된지라도 업종의 상황이 개선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W형은 대면성이 높아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높아지면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유형입니다. S자형은 코로나 이전에는 성장 중이었는데 코로나를 계기로 성장이 오히려 가속화되는 그런 유형이네요. 역 V형도 있어요. 이것은 코로나 사태로 반사적인 수요나 소위 보복 소비로 인한 특수를 누린 그런 재미를 누린 유형이네요.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이전과 같은 꾸준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죠. 네, 이 트렌드는 패션 용어의 레이어드 룩이라는 말에서 따온 거네요. 다양한 조합으로 여러 벌의 옷을 겹쳐 입는 스타일 말이죠. 이제는 집이 주거 공간 외에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말이죠. 즉 사무실, 헬스장, 카페, 도서관, 바캉스 등 말이죠.
그래서 요새 홈트, 홈카페, 홈캉스라는 신조어들 많이 쓰고 있지 않나요? 네, 공간이 다양하게 쓰일 것을 고려해서 최근 지어진 아파트도 플러스룸, 알파룸이라고 불리는 짜투리 공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코니 공간도 좀 커지고 있고, 또한 지배 개념이 이제 동네로 확장돼서 집 근처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그런 추세 또한 있습니다. 보통 슬세권이라는 용어 더욱 주목받겠네요. 자본주의 퀴즈란 돈과 소비에 편견 없이 자본주의 생리를 잘 이해하는 현실적인 세대라는 의미로서 브이노믹스의 주역 세대가 된다고 하네요. 네, 자신의 욕망에 솔직해서 소비로부터 행복을 찾는데 주저함이 없는, 그러나 무작정 물질적이지는 않는 그런 세대입니다. 자, 이들은 시청에 방해가 되는 간접 광고에 대해서도 자본주의 사회 논리상 당연하다, 봐줘야 된다라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광고에 대해서도 자신에게 더 콘텐츠를 제공한다면, 좋은 콘텐츠 준다면 광고도 적극 수용하겠다, 이런 자세를 보이는 그런 층이 되겠습니다. 자, 몸의 축을 바꾼다는 그런 스포츠 용어인데요. 피보팅 말이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 자신도 발빠르게 사업을 전환하는 카멜레온 같은 자세를 말합니다. 상품 기획이나 전략, 마케팅 등의 경영의 모든 국면에서 다양한 가설을 세우고 계속 테스팅하여 수정해 나가는 즉각적인 대응 자세를 의미하죠. 개인의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SNS를 만남과 소통의 장으로서 이용했다면 이제는 유튜버로 새롭게 시작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놀이기구 롤러코스터처럼 돌발적이고 유행하는 이벤트나 챌린지에 자발적으로 합류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특히 요새 체험을 중시하는 그래서 오프라인의 이색적인 경험에도 인색하지 않은 Z세대 말이죠. 그러나 돌발적인 재미를 추구하기에 금방 끝을 보고 다른 재미있는 현상을 또 찾아 떠납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입장에선 어떨까요? 이러한 고객들의 빠른 변화에 역시 발빠르게 그때그때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자, 이러한 발빠른 마케팅을 쇼캐팅이라고 또 용어가 나오네요. 언택트 이후에 건강, 면역력 강화에 관심들이 높아졌는데요. 특히 젊은 세대들의 자기관리 차원의 운동과 결부돼서 하루하루의 운동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정말 부쩍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 어느 자전거 부품 회사의 시가총액이 이제는 일본 자동차 회사 닛산을 넘어섰다고 할 정도까지 말이죠. 기존에 대중성이 낮았던 이 골프, 등산, 요가, 명상, 달리기 이런 것들이 지금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금씩 변형된 운동도 등장하고 있네요. 가령 등산에 달리기를 접목한 트레일 러닝, 그리고 밤에 달리는 나이트 러닝 같은 거 말이죠. 네, 게다가 쓰레기 주우면서 운동하는 플로깅이라는 운동도 있네요. 재밌습니다. N차 신상은 몇 번을 사고 팔아도 신상 못지않은 가치를 가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중고시장이 지금 투자처, 놀이터, 커뮤니티, 플랫폼의 역할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 의미도 담고 있네요. 여러분은 아시는 이미 당근마켓 같은 중고 물품 파는 이런 데에서는 그런 중고거래가 이제 거래를 넘어서서 젊은 세대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재미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건데요. 즉 자신이 쓰던 물품을 자산과 투자로 재인식한다는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사용 중인 상품을 중고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N번째 신상이다, 이렇게 이제 간주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브랜드 수는 엄청 증가하고 있는 반에서 브랜드 충성도, 한 브랜드의 충성도는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죠. 때문에 해당 브랜드에 대한 고객 경험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각 회사, 브랜드 담당자 입장에서는 중요해졌죠. 온택트의 디지털 생활 환경 속에서 소비자를 관리하기 위해선 그들의 경험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경험으로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고객의 체험 과정에서 불편한 구석 없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 과정이 이어지도록 하라. 불편한 구석 없이 말이죠. 그러는 얘기부터 색다른 경험 등이 이제 핵심 포인트네요. 자, 이를 위해서는 지금 나타난 것처럼 세 가지 마케팅 관점에서 대응책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는 여러 개의 가면을 쓰고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정체성을 보이는 그런 현대인들 말이죠. 현대인들을
브랜드 소비와 연관시킨 그런 트렌드 용어 같습니다. 솔직히 저로서는 쉽게 동의할 수도 없고 누군가를 이해시키기에는 제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트렌드는 많이들 알고 계신 휴먼 터치입니다. 언택트 문화 속에서 이제 기술은 인간적 접촉을 보완해주는 역할까지도 이제 부각되겠죠. 기술로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 말이죠. 앞서 말한 특정 브랜드와 관련된 고객의 모든 경험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도 바로 이 휴먼 터치의 지점이 포함되어야겠죠. 지금까지 2021년도에 부각될 트렌드를 김난도 교수의 버전으로 말씀드렸죠. 저는 전체적으로 받은 인상은 대부분의 이런 10가지 특성들은 기존에 우리 MZ세대라고 하죠. 밀레니얼 Z세대 이런 층들이 갖고 있는 특성인데 이제는 전 연령층에 걸쳐서 2021년도에 보편적으로 확산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많은 기업들이 미래 소비자로서 이들 계층, MZ세대층에 집중하는 이유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머지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도 좀 더 합리적이고 가성비를 따지는 이런 젊은 세대의 코드가 번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트렌드, 과연 내년에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정말 참고가 될지는 지나봐야 알겠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렌드 미리 읽는다고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트렌드 모르고 사업하면 100% 실패한다는 보장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외면하기보다는 한번 미리 새겨두고 대응하심이 보다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트렌드 전문가로 생존하고 있다면 이런 분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트렌드가 오히려 형성되는 그런 측면도 간과할 수 없으니까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